자, 이번엔 명령대전이 펼쳐지고 있는 인천 계양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일단 원희룡 후보가요, 요즘 후원회장 맡고 있는 전 국가대표 이천수 씨 함께 계속 다니면서 저희가 보고 있는데 좀 웃지 못할 장면이 어제 좀 연출됐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천수 선수와 원희룡 후보가 어제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 등굣길 유세를 갔습니다. 물론 선거권이 없는 어린아이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학부모님들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저렇게 사진을 보시면 원희룡 후보는 초등학교 앞에 가만히 서 있고요. 저기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 있는데 중간에 빨간색 목도리를 맨 이천수 선수가 보이죠. 이천수 선수가 인천 출신 국가대표 축구 선수이기도 하고요. 아이들에게는 TV, 유튜브에 많이 출연하는 이천수 선수가 훨씬 익숙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이 셀럽에게 자연히 사인 요청이 간 겁니다. 원희룡 후보는 자신의 SNS에다가 저도 초통령이 되고 싶네요 라고 썼는데요. 사실 원희룡 후보 입장에서는 나쁘지도 않은 게 아이들이 집에 가서 이천수 선수 사인 받았어 라고 하면서 자연히 원희룡 후보에 대해서 언급할 수도 있거든요. 또 어린애들에게 애들은 저리 가라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사인도 해주고 좀 잘 대해줬다라고 하면은 자연히 학부모들도 좀 호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원 후보가 이렇게 등굣길 굴욕을 SNS에 올린 건 오히려 좀 좋은 전략이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초통령이 되고 싶다는 원희룡 후보였는데 그런데 장가희 기자, 좀 위험한 일도 좀 어제 있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유세를 하다 보면 이 상대당을 지지하는 주민들이 조금 욕을 하거나 과한 언사를 할 때도 있는데요. 원희룡 후보의 후원회장 이천수 씨가 선거운동 중에 폭행을 당했다는 일이 원희룡 후보의 SNS에 올라왔습니다. 이 글을 보면 어제 계양역에서 출근 인사를 하던 당시에 한 남성이 이천수 씨에게 악수를 청하면서 손을 잡고는 허벅지를 무릎으로 가격했다고 합니다. 또 오후에는 한 남성이 드릴을 가지고요. 이천수 씨 가족들이 어디 사는지 다 안다면서 협박까지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좀 위험한 일이 좀 벌어졌는데 이거 관련해서 조금 전에 윤재욱 원내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좀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게 있는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인천 계양을 원희룡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이천수 씨가 선거운동 폭행과 협박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원희룡 후보가 출근 인사를 하던 중 한 남성이 이천수 후원회장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하는 듯 하더니 허벅지를 무릎으로 가격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남성은 이천수 후원회장에게 드릴을 들고 다가와 가족들이 어디에 사는지 알고 있다며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선거 방해를 넘어선 선거 테러 행위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인데 이렇게 폭력이 난무해서는 안 됩니다. 설령 지지 정당이나 후보가 다르더라도 자신의 정치적 표현은 표로 하는 것이 폭력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때보다 정치를 둘러싼 갈등이 심각한 만큼 각 캠프는 선거운동과 자원봉사자들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운동하는데 드릴이 웬말이고 좀 올 초에 있었던 피습 사건들도 생각나서 좀 우려가 되는데 신정현 위원님, 일단 총선 가까울수록 너무 과열된 분위기도 있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측면인데 폭력 같은 것도 있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두 거대 정치 세력이 어쨌든 상대를 향한 극단적인 혐오와 배제의 발언들을 정치 공간에서 일삼습니다. 그리고 두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마저도 서로를 향한 폭력적인 언사들을 일상 언어로 쓰고 있습니다. 아마 커뮤니티 사이트에 들어가면은요, 벌써 이 세상에 전쟁이 나도 몇 번이 났을 만큼의 과잉된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정치라는 공간 안에서 서로 협의하고 타협하고 뭔가 세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에너지를 송출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서로를 악마화함으로써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과거로부터의 어떤 경험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은 이 안에서 더 많은 분노를 과잉 표출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천수 선수 같은 사람은 특히나 국민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특정 후보 옆에 서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아마 엄청난 공포스러운 협박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키는요, 양당이 서로 긍정의 에너지로 합의하고 타협하는 좋은 정치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민의 분노의 에너지 게이지를 좀 낮추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천수 씨 좀 당황하고 좀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은데 스포츠인 이천수 씨 얘기해봤는데 연예인 정치 참여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한 사람 목소리를 저희가 듣고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답답하셨죠? 가슴도 답답하고
주변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러셨을 겁니다. 앞으로 3년을 더 끄느냐, 좀 더 일찍 끝낼 수 있느냐, 아니면 더 좋은 대안을 마련해 주느냐는 이번 총선에서 어떤 인물들을 뽑아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선거 때 되면은 이제 그 후보들이 도와달라고 이제 연락은 와요. 국민에서 몸을 던지겠다, 던지겠다 말이에요. 장교수는 뭐 항상 있었어요. 예. 발표하는 거 보면 다른 사람이 있나? 주위에 사람들이 가까워 친하면서도 추천 안 하는 거죠. 차이가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이번 총선은 내가 한동훈 위원장이랑 같이 놔주고 싶어요. 네, 야인시대 구마적으로 유명한 배우 이원종 씨, 그리고 많은 정치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은국 씨도 한번 오랜만에 봤는데, 장가 기자, 일단은 요즘 특정 정당 그리고 특정 뭐 정치인에 대한 공개 지지하는 연예인들이 좀 뭐라 할까요? 계속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배우 정준호 씨가요. 국민의힘 영입인재 한정민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정민 후보는 삼성전자 연구원 출신으로 이번에 화성을에서 이준석 대표와 맞붙는 상대인데요. 평소 배우 정준호 씨와 이 한정민 후보는 호영호재하는 사이인데다가 한 후보가 정준호 씨를 닮았다, 이런 얘기까지 듣는다고 합니다. 또 야당을 지지하는 이 셀럽들도 많은데요. 배우 문성근 씨가 조국혁신당 공동 후원회장을 맡았고요. 그리고 한강을 쓴 작가 조정래 씨 역시 조국 대표를 지지한다고 합니다. 네, 이제 정치 활동 같은 거 예전에는 좀 시시했던 것 같은데 전면적으로 나서는 분위기도 좀 읽혀지는데, 강성필 대변인님, 일단은 어제 김은국 씨가 이런 말 했더라고요. 좌파 연예인들은 앞장서고 우파 연예인들은 겁먹고 못 나온다, 이런 말 했는데, 뭐 이원종 씨 아까 구마적 이원종 씨 같은 이런 분들 좀 겨냥한 거라고 봐야 되나요? 어떤가요? 예, 저는요 이 연예인들이 겁먹어서 못 나오는 게 아니라 네.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기 부적절하다. 때문에 참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유명인들이면 아무래도 인지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분들이 너도 나도 정치색을 드러내면서 선거판에 끼어들기 시작하면 이게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이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건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정한 선거가 자칫 내가 좋아하는 어떤 연예인이나 유명인 때문에 바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유권자 중에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그럴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영역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는요, 축구하는 모습으로 국민들 앞에 많이 나서고 또 영화 배우는 좋은 영화로서 국민들 앞에 나설 때 박수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호정 변호사님, 어떤 생각 좀 궁금합니다. 연예인들, 스포츠인들 선거에 함께하는 거 득이 될까요? 독이 될까요?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세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 연예인들이든 스포츠인들이든 아니면 의사든 변호사든 누구든지 국민이니까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는 있다. 저는 연예인이 정치에 뛰어드는 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근데 두 번째, 그걸 가지고 이게 불이익을 주거나 출연해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이런 식으로 이게 보복성이나 이런 건 안 된다. 연예인이 어떤 이렇게 보수적인 뭐 정치 의사를 표현에 대해서 방송국에서 불이익 준다거나 이건 안 된다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팬들, 국민들도 어느 연예인이 어느 성향을 드러냈다 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막 공격한다거나 이렇게 비난한다거나 이런 것도 이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네. 연예인, 스포츠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국민의힘 위정정당이죠. 국민의 미래가 비례당선군 배치를 좀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뭐 스포츠 스타죠. 사격 올림픽 3연패인가요? 했던 진종호 씨가 등록을 했고요. 자연스럽게 좀 얘기 이어가다 보면은 국민의힘에서는 이뇨한 혁신위원장을 또 검치를 좀 배치를 좀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쭉 서정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내용들? 바로 근데 비례를 저는 2번을 인요한을 추천합니다. 이분이 혁신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역할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원희룡 장관에게 지지도 갔다 왔죠. 이분이 비례 2번으로서 전국을 돌면서 지원 유세가 큰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스포츠 선수도 들어와야죠. 뭐 예를 들어 옛날에 하영주, 그다음에 저는 장미란, 그다음에 진종호 이런 분들이 훌륭하거든요. 네. 이런 분들께 비례로 오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아마 호남을 많이 배려할 거예요. 호남이 한 25% 정도, 4분의 1 정도는 호남을 배려하고, 그다음에 청년, 그리고 이제 여성, 지역구는 이기는 공천, 비례는 배려하는 공천, 이런 이제 컨셉으로 아마 이게 다양한 분야의 소수자를 많이 배려할 겁니다. 소수자 배려한다. 자, 속보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필 대변인님, 일단은 민주당이 조금 아까 저희가 선대위원장 얘기했는데 김부겸 전 총리에 대해 선대위원장을 제안했고,
김부겸 총리가 좀 막판 고심할 거라 했는데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신정현 의원 같은 경우 절대 안 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김부겸 전 의원께서 전 총리께서 많이 고민을 하시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정치에 절대라는 건 없어요. 그리고 어쨌든 이 선대위라는 것이요. 뭐 이미 뭐 정세균, 김부겸 뭐 여러 가지 여러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지만 이 선거에 지금 컨셉에 맞게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유시민 작가까지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이해찬 그리고 임종석, 어떤 이탄희 이런 정도의 조화로운 조화가 저는 민주당의 중도 확장도 되고 또 당내 분열도 어떤 봉합됐다는 분위기도 주는 어떤 좋은 시그널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신 의원님 다시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김부겸 총리가 안 할 거라고 확신했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예. 민주당이 현재 상황 보면은 여론조사 보면은 뭐 하락한 것도 있고 다른 여론조사 보면 또 민주당이 또 앞선다는 얘기도 많이 있는데 예. 여기서 김부겸 전 총리도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한번 마지막으로 고심을 할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 고심으로 끝으로 어쩌면은 김부겸 전 총리가 쌓아왔던 정치 자산이 다 소진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지켜왔던 것이 민주당의 정신이었고 가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민주당은 그분이 지켜왔던 진짜 민주당의 모습과 너무나 다릅니다. 지금의 모습은 이재명의 사당화된 민주당의 모습을 김부겸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장지로 더 씌울 뿐입니다. 안에 오물이 가득한데 그 앞에 포장지를 쌓는다고 냄새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시거든요. 저는 오히려 총선 이후에 무너져가는 민주 진보 진영의 재건에 김부겸 전 총리가 앞장서주는 것이 당신의 정치의 비전과 또 철학에 부합한다. 이렇게 좀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것도 하나만 짧게 한번 뉴스라서 한번 짚고 넘어갈 텐데 강성필 대변인 일단 검찰이 어제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총선 코앞에서 임종석 전 실장, 조국 전 실장, 조국 혁신당 대표도 지금은 여기 대해서 좀 재수사를 들어갔다고 하는데 뭐 공교롭다고 하고 좀 당사자의 반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이러한 압수수색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나라고 강하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김혜경 여사 법카와 관련돼서는 연일 검찰이 뭐 수사를 하고 뭐 기소를 하고 뭐 이렇게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만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가지고는 주가 조작과 관련돼서는 뭐 수사도 제대로 된 뭐 기소도 이게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에 앞서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포토라인에 세워서 야당을 압박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것들은 결국에는 다 사필 규정으로 결말이 지어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생각 좀 궁금합니다. 앞서 재판 영향으로 좀 재수사가 이어졌다는 분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앞서 재판이 있으니까 우리 할 수밖에 없어 이런 입장인데 총선 앞두고 이런 나오는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이제 그 옛날에 임종석, 조국 강하게 의심이 든다 했는데 그때 그 추미애 장관이 수사팀을 공중분해시켜버린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제 그 수사가 미완이었고 이제 고검에 항고하니까 고검에서 이제 재기 수사 명령을 내린 거예요. 내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50일 만에 압수수색이 들어간 거지. 정치적 고려는 일체 없다. 서초동하고 여의도는 이제 거리가 멀수록 좋아요. 네. 따라서 이게 수사하는데 무슨 이게 정치 고려합니까? 그냥 수사는 수사대로 원칙대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